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시지프스 2화 재밌긴 했는데요. 전개 속도 저만 아쉽나요? 아니면 정말 펜트하우스 때문에 다른 드라마의 전개 속도가 다 아쉽게 느껴지는 건지 뭔가 많은 사건이 터졌던 것 같은데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한 연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촘촘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데요. 배우들의 연기 빼고는 뭔가 엉성한 것 같아요. 대사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또 아쉬웠던 부분은 그게 전개 순서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미래에서 온 서해가 선의 옥상에서 일상적인 풍경을 보고 햇살을 느끼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모습이 엄청 울컥해야 하는 느낌의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아직 서해의 감정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난 미래를 드라마상에서 아직 적나라하게 본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빠와의 회상신이 잠깐 등장하긴 했습니다. 방독면을 벗은 서해에게 아빠는 숨쉬지마 다 독이야 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미래에서 서해가 어떻게 생존해 나갔었는지 처절했던 모습을 더 보여줬다면 훨씬 더 감격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태수를 구하고 전쟁을 막고 세상을 구해야 하는 서해의 간절함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겠죠. 아쉬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직 2화고 스토리 자체는 매력적이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지프스 2화 토파보기 시작합니다. 한태술과 결혼 사진을 찍은 여자의 정체는 서해였습니다. 아니, 한태술과 강서해가 미래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니. 시지프스 2 드라마에서 멜로 케미는 없을 줄 알았는데 조승우와 박신혜의 멜로 케미를 볼 수 있다니. 그런데 짠내가 폴폴 났던 결혼식이 돼버렸습니다. 태술과 서해의 결혼식장에서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이들에 의해 서해가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한태술에게 이어지는 질문, 세상이냐 여자냐. 이거 너무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서해. 이건 날 버리고 세상을 구하란 뜻인데 그렇다면 태술 서해 커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세상이냐 여자냐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면 질문 자체가 이상합니다. 세상을 구하겠다고 대답한다면 서해를 죽이겠다는 것, 서해를 살려주길 원한다면 세상을 구하지 말라는 것. 즉,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목적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식장에서 서해에게 총을 쏜 사람들은 단속국 사람들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단속국은 미래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태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즉 서해가 태술에게 슈트케이스를 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슈트케이스를 열면 그들이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했던 그들은 단속국 사람들이 아닌 거죠. 또한 태술의 집에 침입해 벽에 글을 남긴 사람도 단속국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술의 집에 침입 경보기가 울려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무질서해 보여도 나름의 질서가 있던 태술의 집에서 바뀐 건 딱 두 가지였죠. 스프레이 라카의 방향,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의 위치. 태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은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라카로 그림 뒤 벽면에 글을 남깁니다. 형을 찾지 마요. 그럼 당신 죽어. 이 말투 이상하지 않나요? 형을 찾지 마. 그럼 당신 죽어. 도 아니고 형을 찾지 마요. 라니. 그런데 이 말투가 왠지 서해의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그리고 태술의 죽음을 막고 싶어하는 사람도 서해가 유일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해가 언제 왔냐라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분명 침입 경보기가 울렸다고 했습니다. 2화에 등장한 서해는 한태술의 집에 침입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요. 전 한태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은 미래에서 온 또 다른 서해일 것 같습니다. 서해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단 한 번 과거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한태술 본인입니다. 지금의 한태술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온 한태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태술은 그림을 거꾸로 걸어 놓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직접 했으니까요.
그렇기에 스프레이 락카가 돌려져 있는 것도 눈치챌 정도로 관찰력과 기억력이 좋은 한태술이 벽에 그렇게 큰 그림이 방향이 바뀐다면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자신이 알아챌 수 있는 곳에 글씨를 남겨 경고를 한 것 같은데요. 또한 한태술이야말로 가장 자신이 죽지 않길 원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건 내피셜이니까 재미로 즐겨주세요. 침입한 사람이 한태술의 형, 한태산일 수도 있으니까요. 김포 갈대밭에서 슈트케이스를 주운 태술은 박 사장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박 사장과 태술의 통화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박 사장이 한태산으로 착각하여 던진 질문들을 살펴보죠. 얘기 들었지? 나 박 사장이야. 잘 도착했어? 지금 어디로 떨어졌어? 아, 김포. 요새 다운로드가 에러가 나서 계속 그쪽으로 떨어지더라고. 어디 뭐 다친 데는 없고? 팔다리는 잘 붙어 있어? 그런데 팔다리가 잘 붙어 있는지 물어본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건강이 최고라 업로드 과정에서 단순하게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이 질문이 업로드를 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물어본 것 같은데요. 요즘 다운로드가 에러 났다고 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로드를 할 때 몸의 일부만 과거로 넘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서해의 몸이 고장난 TV처럼 지지직 거리는 것도 업로드 에러 중에 하나 같아요. 또한 업로드를 한 사람들은 과거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마 예고를 보면 피부가 이상하게 변한 사람이 등장해요. 1화를 보면 업로드를 하는 사람들은 타임머신을 타기 전 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 생기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죠. 즉, 시간여행을 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걸 방지해주는 주사가 있고 그 주사약을 검은색 슈트케이스에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김포에서 발견된 한태산의 슈트케이스 안에는 약과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물건이 들어있었거든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은 과거에 체류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속국은 중국집 사장에게 용의자는 물론 접촉자까지 전원 격리가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한태술이 단속국에 끌려가 치조를 받는 장면에서도 갇혀있는 격리된 사람들의 실루엣이 등장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느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미래에서 온 사람들과 또 그들과 접촉을 한 현재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중국집에 단속국이 찾아왔을 때 그 전날 서해가 앉았던 자리에 방사선 개수기를 갖다 대자 방사선 수치가 거의 최대치로 치솟습니다. 기차역에서 서해를 추격하던 때와 동일하게 수치가 치솟았죠. 그렇다는 건 서해가 접촉한 곳은 방사능이 남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국 요원 중에 멀리서 총을 쏘는 사람들은 방독면을 쓰고 있지 않지만 내부에서 서해와 살을 맞부딪히며 몸싸움을 하던 3명의 요원들은 방독면을 썼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서 온 사람들과 가깝게 접촉할수록 방사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단속국 직원들도 태술의 형도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매화 한 번 이상 나오는 걸 보면 유행어로 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박 사장의 말처럼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던 한태산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살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박 사장은 금고를 억지로 열면 안에 있는 것이 분쇄되도록 만들었다며 한태산이 머리 좀 썼다고 말했습니다. 즉 금고는 한태산이 만들었다는 건데요. 한태산은 그 금고 안에 어떤 것을 넣어놨을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게 많아지는 시지프스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